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텐TV의 골텐입니다. 여러분, 특히 테린 여러분, 지금 열심히 받고 계시는 레슨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도 테린이 시절에 레슨을 좀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레슨을 받으면서 뭔가 많이 배우고 있다거나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코치가 네트 앞에 서서 볼만 기계적으로 대주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오는 공을 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바로 레슨을 끊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테니스 잘 치고 싶으세요? 그럼 너무 레슨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대한민국 테니스 코치의 레슨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테니스라는 운동을 배우면서 스킬 하나하나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느낌을 찾고 체득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실력이 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담을 제가 조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경기 중 가장 많이 써먹는 샷인 바로 포핸드에 대해서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 동호인 세계에서는 포핸드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큰데요. 그래서 포핸드 하나만 제대로 갖춰놔도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일관되고 파워에 있는 포핸드를 익히기 위해 필요한 동작을 5스텝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테니스 스킬이 그렇듯이 가장 먼저 견고히 해야 하는 동작이 그립입니다. 라켓 스트링에 공이 닿으면 우리는 그 느낌을 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 모든 샷의 느낌을 관장하는 그립이 올바르지 않다면 공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포핸드에는 여러 종류의 그립이 있으나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세미 웨스턴 그립을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웨스턴 그립은 검지의 너클과 손꿈치의 왼쪽 부분을 이은 선이 팔각형의 라켓 그립에서 4번에 위치시키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이렇게 주먹 쥐듯이 쥐면 절대 안 됩니다. 검지를 중지에서 약간 떨어뜨린 상태로 이렇게 비스듬히 쥐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그립을 잡아야 손목의 사용이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럽게 볼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립을 쥐는 방법은 포핸드뿐만이 아니라 백핸드, 발리 등 테니스의 모든 샷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에서 프리퍼레이션, 즉 준비 동작을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번 영상에서는 라켓을 앞에 두고 있다가 공이 어디로 오는지 확인한 후 라켓을 뒤로 가져가는 동작까지 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이 포핸드 쪽으로 온다고 인지하기 전에는 라켓 잡은 손은 포핸드 그립을 잡고 반대 손은 라켓의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 잡습니다. 준비 자세는 그야말로 다음 동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준비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준비 자세는 딱딱하게 고정된 자세가 아니라 반응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준비 동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동작으로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추천드리는 준비 자세는 제자리에서 계속 편안하게 발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자세로 있다가 상대가 공을 치는 순간 스플릿 스텝을 취해야 합니다. 스플릿 스텝을 하고 나서 포핸드로 쳐야겠다고 결정한 후 해야 할 동작은 유니터 동작인데요. 이 유니터 동작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켓을 잡은 팔의 팔꿈치는 반드시 90도가 되도록 라켓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동작인 라켓을 떨어뜨리는 드랍 동작과 스윙의 가속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은 팔이 너무 뒤로 젖혀져서는 안 됩니다. 몸통과 어깨가 돌아간 만큼 자연스럽게 팔도 뒤로 따라오는 느낌 정도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반대쪽 팔이 이와 같이 함께 회전되어야 합니다. 왼팔이 같이 따라가줘야 충분한 어깨 회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라켓 목을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 채로 유니턴을 하고 어깨 너머로 턱을 놓는다는 느낌이면 왼팔을 올바르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 동작인 유니턴 자세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준비 동작이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은 반드시 상대방의 친 공이 바운스 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I'm the ball. Okay, you don't really hit up. You stop before hitting me. Ready? Okay, I'm the ball. I'm bouncing. Ready? Hit me. Very good. Okay. Now do what you usually do. You stay here. I'm the ball. I'm bouncing. Now you prepare. You late. Okay. 다음은 라켓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드랍, 그리고 스윙 스피드를 가속시키기 위한 동작입니다. 유니턴 과정에서 세워진 라켓을 그 무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인위적으로 손목을 돌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손목에 힘을 빼면 라켓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동작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라켓이 아래로 떨어질 때 라켓의 엣지 방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라켓이 엣지 방향으로 올바르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목의 각도는 이렇게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라켓을 드랍하는 동작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한편 힙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엉덩이의 회전은 유니턴 동작에서 꼬았던 몸통과 어깨가 풀리는 탄력을 유도시킵니다. 이때, 즉 어깨의 회전이 발생할 때 라켓과 연결되어 있는 팔은 어깨의 회전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짧은 순간 뒤처짐, 즉 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라켓이 어깨 회전을 따라오지 못한 뒤처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스윙의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마치 채찍을 휘두르는 원리와 매우 유사한데요. 채찍을 휘두를 때 팔의 움직임이 채찍 끝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차가 있는데 이것이 채찍 끝에서의 엄청난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스윙을 가속시키는 힙턴 동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지면에 발력을 전달하는 다리입니다. 지면을 딛고 있던 다리가 위로 도약하면서, 즉 다운, 업 하면서 부드럽고 유기적인 힙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동작은 가속의 모멘텀을 가진 라켓을 스윙하고 공을 히팅한 후 공이 라켓을 떠나는 데까지의 동작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스윙의 궤도입니다. 동호인 중에 이 스윙 궤도가 원을 그려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스윙 궤도는 반드시 직선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을 히팅할 때 올바른 면을 만들 수 있고 의도한 방향으로 공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스윙 궤도가 앞을 향하는 직선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볼링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볼링공을 굴리려고 할 때 우리는 팔이 회전한다는 느낌보다 앞을 향해 던지는 느낌으로 볼링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처럼요. 스윙이 앞으로 향하게 한 후 드디어 라켓에 공이 닿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이 히팅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몸보다 앞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보다 앞에서 히팅 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공에 체중을 실을 수 있고 공을 의도한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미는 공이 라켓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켓에 공이 오래 머물게 하는 느낌은 공을 의도한 방향으로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공을 몸보다 앞에서 맞춰야 한다는 개념은 우리는 벽을 밀 때 우리 몸보다 충분히 앞에다 두고 팔을 쭉 핀 상태로 미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공을 앞에서 컨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라켓은 앞으로 던져지듯 릴리즈 되는 동작까지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을 몸 앞에서 컨택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손목을 쓰게 되어 라켓의 궤도를 충분히 앞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스윙 궤도가 짧아지는 잘못된 스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손목에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라켓이 던져지는 릴리즈 동작의 느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라켓을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 세 손가락만으로 잡고 스윙해 보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지금 당장 따라해 보시고 느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포핸드의 마지막 동작은 팔로우스루입니다. 충분히 몸 앞에서 스윙 동작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다면 이 팔로우스루 동작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동작입니다. 다만 이 동작에서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팔로우스루 동작에서 반드시 라켓을 잡지 않는 반대손이 라켓의 목을 잡고 따라가주는 동작입니다.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와 함께 회전해주지 않으면 오른쪽 어깨의 회전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체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 샷의 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무너진 밸런스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룬 포핸드 동작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동작을 보면서 핵심 동작을 정리해 보시죠. 준비 자세는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릴렉스한 상태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공의 방향이 결정되면 재빠르게 몸통과 어깨를 회전시키고 이 회전이 주도하여 팔과 라켓을 뒤로 위치시킨 다음 반드시 라켓을 세우며 이때 팔꿈치는 직각을 이루게 한 후 자연스럽게 라켓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동시에 힙턴을 시작함으로써 꼬여있는 상체와 어깨가 풀리면서 뒤에 있던 라켓은 가속의 모멘텀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스윙은 앞으로 향하는 느낌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과의 히팅 포인트는 몸보다 앞에서 그리고 공이 라켓에 오래 머무는 느낌을 가지며 의도한 방향으로 손목을 릴리즈 시키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팔로우스루는 왼손의 도움을 받아 어깨 회전이 끊기지 않음으로써 다음 샷을 위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까지가 아름다운 포핸드 스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포핸드 스윙의 동작 하나하나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상에서 스윙 메커니즘이 어떻고 원리가 어떻고 설명해도 쉽게 몸으로 익혀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연습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치면서 왜 안 늘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스윙의 원리와 방법을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스윙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제 스윙의 잘못된 부분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포핸드의 일관성과 파워가 많이 향상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영상을 참고해서 좀 더 올바른 스윙으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연구하고 다시 영상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